저희 막내딸 민지가 결혼한 게 석 달 전이었습니다. 경상도 쪽 작은 도시로 시집을 보냈죠. 사위 김재혁은 그쪽에서 중견기업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키도 크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저는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안심했었죠. 민지랑 재혁이는 결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습니다. 민지는 서울에서 일했고 재혁이는 경상도에 있었어요. 주말마다 재혁이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회사 일이 많대. 프로젝트가 바빠서. 민지는 그렇게 말했죠. 예식장 계약할 때도 스튜디오 촬영할 때도 한복 맞출 때도 재혁이는 못 올라왔습니다. 민지 혼자서 다 준비했어요. 재혁이 오빠가 바빠서 못 온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답답했지만 요즘은 다들 바쁘게 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부케가 망가져서 다시 해오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친정 친척들이 사위 참 잘생겼다. 직장도 좋고 하며 축하해줬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우리 막내딸이 좋은 데에 시집 갔구나 생각했죠. 결혼하고 보름쯤 지나서 제가 신혼집 구경을 간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좋다고 했는데 재혁이는 그날도 회사 일이 있다며 못 본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섭섭했지만 그래도 가기로 했습니다.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그래도 밝아 보였어요. 엄마 왔어? 어떻게 왔어?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신혼생활이 괜찮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민지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재혁이는 잘해? 물으니까 응, 잘해줘. 바쁘긴 한데 괜찮아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니 이상했어요. 방이 두 개였는데 한 방에는 침대가 있고 다른 방에도 침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너희 신혼인데 침대를 왜 따로 써? 물으니까 민지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엄마, 재혁이 오빠가 땀이 많대. 그래서 각 방에서 자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인데 각 방이라니요. 그래도 신혼인데 했더니 민지가 괜찮아. 더울 때만 그러는 거래하더군요. 조금 이상했지만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이가 집에 들어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회사 일이 밀려서요. 인사는 하는데 눈을 제대로 안 마주쳤어요. 저녁도 먹었다며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는 일찍 출근했고 저는 민지랑 단둘이 남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민지 신혼여행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사진이 전부 민지 혼자 찍은 것뿐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식당에서, 관광지에서 다 민지 혼자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재혁이는 사진 안 찍었어? 물으니까 재혁이 오빠가 사진 찍는 거 싫어해 하더군요. 신혼여행인데 둘이 찍은 사진이 거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오면서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모르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민지한테 가끔 전화하면 잘 지내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의 생기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재혁이는 잘해? 물으면 응, 잘해. 바쁘긴 한데 잘해 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민지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는데 괜찮지 않은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지가 괜찮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지 기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석 달이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엄마, 나 데리러 와줘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큰일이 났구나.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지야, 무슨 일 있어?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지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엄마, 그냥 데리러 와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지금 당장 갈게.
기다려.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민지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아.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무슨 일인데? 물었지만 저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경상도까지 5시간. 차를 몰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재혁이가 손을 댄 건 아닐까? 혹시 무슨 큰 사고가 난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불안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휴게소에 들를 여유도 없었어요. 새벽에 출발해서 오전 10시쯤 신혼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2달 반 전 봤을 때보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민지가 저를 보자마자 와락 안기더니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래, 민지야? 무슨 일이야? 민지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재혁이 오빠가 다른 여자가 있대.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다른 여자? 신혼인데? 3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물으니까 민지가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컴퓨터가 카톡 로그인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봤어. 다른 여자랑 주고받은 메시지를.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그곳에는 수백 개의 카톡이 있었어요. 보고 싶어. 오늘 너무 예뻤어. 우리 언제 여행 갈까? 저는 화면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카톡 내역이 끝도 없이 나왔어요.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 많은 메시지가 나왔죠. 어제 꿈에 나왔어. 너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오늘 입은 옷 진짜 예뻤어. 신혼여행 기간에도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있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제 딸이 3달 동안 혼자 이 고통을 견뎌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민지야, 언제부터 알았어? 물으니까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1달 전부터 이상했어. 재혁이 오빠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계속 나가고 그래서 의심하다가 이틀 전에 컴퓨터 켜놨던 거 봤어. 이틀 동안 민지는 혼자 끙끙 앓았던 겁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울었겠죠. 재혁이한테는 얘기했어? 물으니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말했어. 근데 재혁이 오빠가 집에 안 들어왔어.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딸이 따져 물으니까 도망을 갔단 말입니까? 지금 어디 있는데? 물으니까 민지가 말했어요.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잔대. 생각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싶다고요? 잘못한 사람이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일단 민지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지야, 밥은 먹었어? 물으니까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입맛이 없어. 부엌을 보니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민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민지를 소파에 앉혀놓고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민지가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지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봐. 엄마한테 다 말해. 민지가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프로필 사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야. 이름은 이지혜래. 이지혜.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민지가 카톡 내역을 보여주는데 날짜를 보니 정말 오래전부터였어요. 엄마, 이거 봐. 작년 여름부터야. 내가 재혁이 오빠랑 결혼 준비하던 때. 작년 여름이면 민지랑 재혁이가 예식장 계약하고 청첩장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지야, 이거 신혼여행 기간 중에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민지가 해변에서 혼자 사진 찍고 있을 때 재혁이는 페이스톡으로 그 여자와 통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내가 일찍 자서 연락할 수 있었어. 보고 싶었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민지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그때 정말 행복했어. 신혼여행이 너무 좋았어. 근데 재혁이 오빠는 계속 그 여자 생각했던 거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낯선 도시에서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은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 나 매일 혼자 있었어. 재혁이 오빠는 야근한다고 밤 11시, 12시에 들어왔어. 저는 민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야근이었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회사 동료한테 물어봤더니 재혁이 오빠 원래 칼퇴근한대. 6시면 퇴근한대. 6시에 퇴근해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다면 그 사이 5시간을 어디서 뭘 했을까요? 뻔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겠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나갔어. 골프 친다고,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 있다고. 나는 혼자 집에서 드라마 보고 청소하고 그랬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나 엄청 외로웠어. 근데 참았어.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민지가 얼마나 착했는지. 남편을 믿고 기다렸는데 남편은 그 시간에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각방 쓰는 것도 진짜 땀이 많아서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었던 거야. 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너 혼자 아니야. 민지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났습니다. 민지가 진정되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재혁이 오빠한테 따져 물었어. 그 여자가 누구냐고. 뭐래? 저는 숨을 죽이고 물었습니다.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근데 내가 카톡 다 봤다고 하니까 인정했어. 뭐라고 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래. 청첩장까지 돌린 상황에서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 수 없어서 나랑 결혼했대.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뭐라고요? 부모님 얼굴 때문에 결혼했다고요? 그럼 우리 민지는 뭡니까? 그래서 뭐래? 이혼하자고 했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 그리고 나가버렸어. 민지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재혁이 오빠가 그 여자를 정말 좋아하나 봐. 저는 민지를 쓰다듬어 주면서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군데? 어디 사는 사람이야? 민지가 카톡 프로필을 보여줬어요. 여기 사는 것 같아. 프로필에 어디 카페 위치 찍혀 있더라.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꽃집으로 보이는 배경이 있었어요. 이 여자, 꽃집 하는 사람이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이 오빠가 작년에 회사 근처 꽃집에서 만났대. 갑자기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봄 재혁이가 꽃집에서 이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 민지랑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만났다. 결혼식 날 부케가 망가진 것도. 민지야, 결혼식 날 부케 기억나?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망가져서 다시 가져왔잖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것도 그 여자 짓이었을 거야. 민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재혁이가 부탁했거나 아니면 그 여자가 질투해서 일부러 망가뜨렸을 거야. 민지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민지야, 혹시 신혼집에 이상한 거 없었어? 여자 물건 같은 거? 민지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내 거 아닌 립스틱이 하나 있었어. 재혁이 오빠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놓고 간 거래서 버렸는데.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도 그 여자 거였을 거야. 신혼집에 데려왔던 거지. 민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우리 집에? 저는 민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저도 화가 났습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아. 아무것도 몰랐어.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민지야, 내가 착해서 그래. 사람을 믿었던 거잖아. 한참을 울던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고 싶어. 저는 민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민지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뒤 저는 먼저 민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일단 밥부터 먹자. 그래야 힘이 나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라면을 끓였어요. 민지는 입맛이 없다고 했지만 제가 계속 권하니 조금씩 먹었습니다. 민지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 어제 그 여자한테 전화했어. 카톡에 번호 있길래. 그랬더니 이제 헤어질 거라고 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재혁이는 뭐라고 했어? 그 여자랑 계속 만나겠다고?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대. 근데 그 얘기를 재혁이 오빠한테 했더니 오빠가 나한테 화를 냈어. 왜 멋대로 연락했냐고,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 민지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서 나도 소리 질렀어. 근데 재혁이 오빠가 그냥 나가버렸어. 제 속이 끓었습니다. 바람을 피워놓고 오히려 화를 내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민지야, 시댁에는 알렸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힘없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했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내 잘못이라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도 실수일 거라고.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했어. 이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바람 피운 게 잘못이지. 그걸 내 탓으로 돌려? 시댁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내가 좀 참아도 되지 않냐고. 이혼하면 내 인생만 힘들어진다고.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참고 살라고? 석 달밖에 안 된 신혼인데 벌써 바람 피우는 놈을 참고 살라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화났어.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했어. 이혼하겠다고. 잘했어. 저는 민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이혼해야지. 그런 집안이랑 무슨 인연을 계속 이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진정시키고 다시 물었습니다. 민지야, 혹시 증거는 더 있어? 카톡 말고? 민지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진 찍어놨어. 카톡이랑 페이스톡 통화 기록. 잘했어. 그거 잘 보관해둬.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이것 봐. 신용카드 내역도 이상해. 재혁이 오빠 카드로 모텔이랑 식당 결제한 게 있어.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신용카드 내역에 모텔 숙박비, 고급 식당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민지가 혼자 집에 있던 주말이었습니다. 이날 재혁이는 뭐 한다고 했어? 골프 친다고 했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어.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카드 내역을 자세히 봤어요. 모텔 체크인 시간이 오후 2시, 체크아웃이 오후 6시였습니다. 이거 증거로 충분해. 변호사한테 보여주면 돼.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이상한 점도 없었어? 민지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재혁이 오빠가 밤에 자꾸 밖에 나갔어. 담배 피운다고. 근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인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여자랑 통화했겠지. 응. 한 번은 30분 넘게 안 들어와서 찾으러 갔어. 그랬더니 계속 전화 통화하고 있더라.
누구냐고 물으니까 회사 상사래. 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다 지나갔어. 이제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돼. 민지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바보 같아.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지. 잘못한 건 재혁이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계속 울었습니다. 민지가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습니다. 저는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일단 짐 싸자. 서울로 올라가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 더 있기 싫어. 저는 민지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민지 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저는 옷을 하나씩 꺼내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화장품을 챙기고 있었죠. 엄마, 이거. 민지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귀걸이였어요. 이거 내 거 아니야. 누구 거지? 저는 귀걸이를 봤습니다. 여자 귀걸이가 분명했어요. 그 여자 거겠지.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귀걸이를 던져버렸어요. 정말 자주도 데려왔구나. 우리 집에. 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 가져가자. 증거로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민지가 귀걸이를 주워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저는 계속 짐을 쌌어요. 민지 옷, 화장품, 신발, 책.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겼어요. 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사준 혼수들이 여기저기 있었죠. 냄비, 그릇, 이불, 커튼. 민지야, 혼수는 어떻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다 두고 가. 보기 싫어. 저는 민지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곳의 모든 게 상처로 남았을 테니까요. 짐을 다 차에 싣고 집을 나서려는데 민지가 멈췄습니다. 엄마, 잠깐만. 민지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를 하나 놓았습니다. 저는 쪽지를 봤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짧지만 단호한 문장이었어요. 민지가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차에 타서 출발하려는데 민지가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행복할 줄 알았어. 재혁이 오빠랑 오래오래 살 줄 알았어. 저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서울로 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재혁이와 그 여자, 그리고 시댁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우리 딸이 당한 고통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민지는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딸을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민지한테 아침을 차려줬어요. 밥 먹고 변호사 사무실 가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어요.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던 것, 신혼집에 그 여자를 데려온 것, 야근이라고 거짓말한 것, 그리고 재혁이가 아파트 청약 당첨됐는데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결혼식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까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톡 내역이랑 신용카드 내역 있어요. 사진도 찍어놨어요. 변호사가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결혼 기간이 짧고 상대방 과실이 명백하니까 3천에서 5천 정도 예상됩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혼 기간이 석 달이라 재산 분할도 거의 없고 위자료도 그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합의 안 하면 재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재판 가면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요.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지가 지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좀 쉬고 싶어. 그래, 집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어요. 민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민지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재혁이가 뭐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만날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시댁 부모님이랑 같이 만나자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얘기해? 다 끝난 일인데. 집에 도착하니 민지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사돈이었어요. 민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민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돈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 안 갈 거예요. 사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잠깐 잘못한 거 가지고 서로 용서하면서 사는 거지. 민지가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운 거 아세요? 사돈이 소리쳤어요. 그래도 부부잖아. 내가 참고 살아야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못 참아요. 이혼할 거예요. 사돈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남편한테 잘해줬어? 밥은 제대로 챙겨줬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한테서 핸드폰을 받았어요. 저 민지 엄마예요. 사돈이 말했습니다. 아, 사돈댁. 죄송하지만 이혼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아드님이 바람 피웠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돈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우리 아들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혼까지는. 그래도 우리 자식들 인생 생각해야지. 이혼하면 자식들 인생 망가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혼할 겁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 때문에. 저는 민지를 안아줬어요. 며칠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사돈댁이 서 있었어요. 예고도 없이 서울까지 찾아온 겁니다. 사돈, 얘기 좀 합시다. 사돈댁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사돈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이혼은 안 돼요. 우리 재혁이 인생이 망가져요. 아드님 인생요? 우리 민지 인생은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돈댁이 손사래를 쳤어요. 민지도 물론 힘들었겠죠. 근데 남자들은 원래 그래요. 젊을 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수요?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운 게 실수예요? 신혼집에 그 여자 데려온 게 실수예요? 사돈댁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우리 재혁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앞으로 잘할 거예요. 제가 잘 타일렀으니까. 잘 타이르셨다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그 여자랑 아직도 만나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돈댁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재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사돈댁이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쇠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혁이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어요. 어제 올라온 장미꽃 사진. 이거 보세요. 어제 올린 거예요. 그 여자 꽃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돈댁이 화면을 보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혼 소송 중인데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래도 우리 재혁이가 그럴 리 없다고 하실 거예요? 사돈댁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다 민지 탓이에요. 민지가 남편을 잘 챙겼으면 우리 재혁이가 왜 밖에서 바람을 펴요? 아내 노릇을 못하니까 그런 거지.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딸 탓이라고요? 그럼요. 신혼인데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면 그건 아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재혁이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사돈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세요. 사돈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뭐요? 나가시라고요. 우리 집에서 우리 딸 욕하는 거 더 이상 못 듣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돈댁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사실이요? 아드님이 결혼 전부터 바람 피운 건 사실 아니에요? 부모님 얼굴 때문에 결혼했다고 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딸 탓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돈댁이 말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 법원에서 보겠습니다. 사돈댁이 나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요. 이혼하면 민지도 후회할 거예요. 재혁이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나요. 저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지가 방에서 나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들었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래.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런 말 듣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민지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돈댁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 노릇을 못해서 바람을 피웠다고? 우리 민지 탓이라고? 저는 다짐했니다. 반드시 이 사람들한테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다음 날 재혁이 회사 근처에 있는 꽃집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찾아보니 작은 꽃집이 하나 나왔어요. 이화 플라워. 저는 꽃집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저는 민지 몰래 그 꽃집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 가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그 여자를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 일찍 출발해서 오전 11시쯤 도착했습니다. 꽃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어요. 저는 길 건너편 카페에서 꽃집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젊은 여자가 꽃집 문을 열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손님이 몇 명 들어갔다 나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그 여자가 꽃집 문을 닫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그 여자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밥을 다 먹고 나온 그 여자는 다시 꽃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그 여자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다고. 저는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여자가 밝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저는 꽃들을 둘러보는 척했어요. 장미 좀 볼게요. 네, 이쪽에 있어요. 그 여자가 안내해줬습니다. 저는 장미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여기 오래 하셨어요? 2년 정도 됐어요.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어요. 장사 잘 되세요? 그럭저럭요. 단골 손님들이 좀 있어요.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장미 한 다발을 골랐어요. 이거 포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여자가 꽃을 포장하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하세요? 네, 혼자 해요.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카운터 위에 놓인 핸드폰을 힐끗 봤어요. 잠금 화면에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였습니다. 남자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잠깐 핸드폰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네, 있어요. 결혼 안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복잡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혼 준비 중이에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유부남이에요? 네.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했는데 진짜 사랑은 저래요. 그 여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참기 힘들었지만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부인은요? 그 여자가 말했어요. 곧 이혼한대요. 그 사람이 자기 부모님 때문에 결혼까지 했던 거래요. 곧 이혼하고 저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돈을 내고 꽃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꽃집을 나와서 차에 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꽃집에 들어갈 때부터 녹음을 해뒀거든요. 그 여자의 말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했는데 진짜 사랑은 저래요. 저는 이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유부남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볼일 좀 보고 왔어. 저는 민지한테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말하려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 직접 봤어.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녹음도 했어. 그 사람이 곧 자기랑 결혼할 거라고 자랑하더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 여자가 정신이 있어? 저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남편이 녹음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증거로 쓸 수 있겠어? 아마도. 변호사한테 보여줘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며칠 뒤 민지 변호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재혁이 측에서 합의 제안을 해왔대요. 위자료 2천만 원 주고 합의 이혼하자고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천만 원? 민지가 말했습니다. 처음에 5천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근데 상대방이 2천만 원밖에 못 준대요. 그 이상은 재판 가자고 하네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재판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증거가 충분하니까 5천만 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재판 갑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재판 갈래요. 제대로 받아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증거 더 있으면 주세요. 저는 이지혜와 대화한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녹음을 듣더니 말했어요. 이거 좋은 증거네요. 이혼 소송 중에도 계속 만났다는 증거니까. 민지가 물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네. 카톡, 신용카드, 그리고 이 녹음까지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녹음 파일은 어떻게 구한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여자 꽃집 다녀왔어. 녹음했어. 민지가 놀랐습니다. 엄마가 그 여자 꽃집을? 응. 우리 딸 지켜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울먹였어요. 엄마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저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근데 엄마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참아. 재판 끝나면 다 좋아질 거야.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너 혼자 아니야. 민지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빨리 끝내야 한다. 민지가 더 무너지기 전에. 다음 날 저는 민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였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민지와 상담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나온 민지 얼굴은 조금 나아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따님이 우울증이 심합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족들이 잘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지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밤에도 민지 방문을 열어두고 잤어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민지는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힘들어했어요. 저는 민지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최대한 집에 있었습니다. 민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틸 수 있도록 말이죠.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지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재혁이도 와 있었습니다. 재혁이는 저희를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변호사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카톡 내역, 신용카드 내역, 신혼여행 중 통화 기록, 그리고 제가 녹음한 이지혜와의 대화까지요. 판사님이 녹음 파일을 들으셨습니다. 신혼여행 때도 연락했어요. 신혼집에도 몇 번 갔어요. 이혼하면 바로 결혼한대요. 이지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혼인 후에도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신혼여행 중에도 신혼집에서도 만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판사님이 재혁이한테 물으셨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재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재혁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금액이 과도합니다. 혼인 기간이 석 달에 불과합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혼인 기간은 짧지만 피고의 행위는 매우 악의적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3자와 관계를 맺었고 원고를 속여 결혼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에도 계속 만났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지가 받은 우울증 진단서였어요. 판사님이 진단서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재혁이가 민지한테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가 재혁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할 말 없어. 재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이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민지가 재혁이 말을 끊었어요. 힘들어?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죽고 싶어? 재혁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재혁이한테 말했어요. 우리 딸한테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2주 뒤 판결 나오면 그때 끝내시죠. 재혁이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민지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재혁이 오빠 보니까 화도 안 나.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들어. 그게 더 낫지. 이제 정리됐다는 거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어요. 저희는 다시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민지 손을 꼭 잡아줬어요.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을 인정한다. 본 판결 확정 시 혼인 관계는 해소된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지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끝났어. 진짜 끝났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사돈댁은 울고 있었습니다. 바깥 사돈은 굳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현실을 아셨군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하더니 법원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여자한테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그리고 재혁이한테도. 며칠 뒤 저는 재혁이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을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혁 사원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김재혁 사원이 최근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바람을 피웠고 법원에서 5천만 원 위자료 판결이 났어요. 회사에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립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렇군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혁이가 회사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궁금했어요. 나중에 들으니 재혁이는 그 뒤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평판이 나빠졌대요. 승진에서도 누락됐다고 합니다. 자업자득이죠. 그 다음에는 이지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다시 그 동네로 갔어요. 이번엔 꽃집이 아니라 동네 부녀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동네 사시는 분이세요? 부녀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녀회장한테 이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꽃집 사장이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 신혼집에까지 드나들었다는 것,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는 것. 부녀회장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신부 부케도 만든다면서요.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결혼식 꽃 장식도 한대요. 어머, 그런 사람이 결혼식 꽃을 만들어요? 말도 안 돼. 부녀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겁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꽃집으로 갔습니다. 꽃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여기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여자가 하는 집이래. 정말? 그런 사람한테 부케 맡기면 결혼 망하겠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꽃집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죠. 저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꽃집 왜 문 닫았어요? 아, 그 집이요? 요즘 소문나서 장사 안 된대요. 손님들이 다 끊겼대요. 무슨 소문인데요? 제가 모른 척 물었습니다. 유부남이랑 바람 피웠다는 소문이요. 동네 부녀회에서 소문이 났나 봐요. 이제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힘들 거예요. 결혼식 꽃 주문도 다 취소됐대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빨리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어요. 한 달 뒤 그 동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꽃집은 문을 닫고 임대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이지혜는 결국 가게를 접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카페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이지혜가 다른 도시로 떠났대요. 동네에서 발붙이기 힘들어졌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대가를 다 치렀어. 사돈 집안한테도 한 건 했습니다. 저는 재혁이 친척들이 모이는 제사에 맞춰서 편지를 보냈어요. 재혁이가 한 짓을 상세하게 적은 편지를요. 나중에 들으니 제사 자리에서 난리가 났대요. 큰아버지가 재혁이를 불러서 꾸짖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고. 우리 집안에 이런 놈이 있었어? 큰아버지가 소리쳤대요. 사돈댁은 울면서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요 하고 빌었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지한테 말했어요. 민지야, 다 끝났어. 재혁이도 그 여자도 사돈 집안도 다 대가를 치렀어.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널 지켜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민지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약도 계속 먹고 상담도 받으면서요. 엄마,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새 직장 알아볼까봐. 서울에서 일하고 싶어? 좋지. 천천히 알아보자. 민지는 곧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민지는 좋아했어요. 엄마, 나 출근했어. 동료들도 좋고 일도 재밌어. 민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민지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예전의 민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괜찮아. 재혁이 오빠 생각도 별로 안 나. 그래, 다행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면.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안아줬어요. 당연하지. 우리 민지 좋은 사람 꼭 만날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새 직장에서 잘 지내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개팅 나갔다 왔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5시간을 달려가서 데려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민지를 지켜낸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요즘 민지는 웃으며 얘기합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5시간 달려와서 나 데려가줘서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합니다. 지난 시간이 힘들었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민지는 다시 일어섰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소개팅남이랑 또 만나기로 했어.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민지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민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딸을 지켜주겠다고.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민지 편이라고. 그게 엄마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다른 영상도 함께 시청해 보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